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삶과 잠을 가꾸는 맘디터의 1일 1낭독 시간입니다. 제 목소리가 잠이 잘 와요. 네, 우리 첫째 아이가 아기 때 자장가를 불러주면 남편, 아이, 저희 이제 친정 어머니까지 가족들 모두 금방 잠들더라고요. 저는 제가 노래를 잘 불러서 그러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 목소리가 너무 졸려서 다들 꿈나라에 빨리 도착하시더라고요. 어렸을 때는 이 목소리가 정말 싫었거든요. 그런데 졸린 목소리에 장점이 있다는 걸 아이들을 재우면서 알게 되었답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제임스 조이스의 더블린 사람들 중 죽은 사람들이라는 작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임스 조이스는 굉장히 난해하게 글을 쓰는 작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작가를 너무 좋아하는 까닭은 그의 글을 읽고 있으면 내가 거의 신의 경지에서 인간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 같아요. 100%니까 이입이 된다는 건 아니고요. 인간의 마음을 이렇게 깊이 간파하는 능력이 나한테 생긴 것 같은 느낌이라고 할까요? 등장인물의 감정은 철저하게 그 인물들의 것이고, 이제 그걸 읽는 독자인 제가 제임스 조이스의 글을 통해서 인간의 겉마음부터 이제 심층 심리까지 펼쳐놓고 보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오늘 읽어드릴 죽은 사람들은 한 부부의 이야기예요. 인기도 많고 능력도 좋은 남편과 그 남편에게 어울리는 정말 아름다운 아내가 어떤 파티에 참석을 해요. 그런데 누군가의 이제 노래 공연을 들은 아내의 안색이 변하는 거예요. 부부가 나중에 침실로 와서 그 대화를 이제 나누는데 알고 보니 아내는 그 노래와 얽힌 첫사랑이 있었고 남편과 행복하게 살면서도 사실은 마음속에서 늘 그 사람을 그리워하며 대화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충격적인 이유는 그래서 묘사되는, 그러니까 이제 남편 눈에 비친 아내의 모습은 정말 남편 말을 너무 잘 따르고 남편을 너무 사랑하고 또 남편을 너무 자랑스러워하는 이제 정말 보통의 아내거든요. 그런 아내가 사실은 깊은 고독 속에서 죽은 누군가를 계속 그리워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의 입장에서는 내가 아는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남편은 이제 인간 각자가 갖는 고독은 서로 사랑하고 신뢰하는 부부간에도 어쩔 수 없다는 걸 깨달아요. 이 남편은 이제 내가 되게 막 특별하고 내가 막 되게 막 내면이 깊고 이렇게 깊은 사색을 하는 특별한 1인이라고 이렇게 자만하는 사람이거든요. 남편은 그 아내의 고백을 듣고 자신의 존재에 대한 초라함, 왜냐면 우리 모두 나중에는 죽은 사람들이 이제 되잖아요. 자기 존재의 그런 초라함과 아내에 대한 깊은 사랑을 느끼면서 그 이제 잠든 아내의 옆에 눕습니다. 오늘 읽어드릴 부분은 첫사랑에 대한 지울 수 없는 깊은 사랑을 고백하면서 잠이 든 아내의 얼굴을 바라보는 그 남편을 묘사하는 제임스 조이스의 글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벌써 잠드신 분 계실 것 같고요. 왜냐면 저도 제 목소리를 듣다가 편집을 할 때 잠이 들어요, 실제로. 네. 네, 우리의 삶과 잠을 가꾸는 맘디터의 1일 1낭독. 오늘은 제임스 조이스의 더블린 사람들 중 죽은 사람들의 끝 부분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더블린 사람들, 제임스 조이스. 그래, 머지않아 이런 일이 다가오리라.
방한 공기가 그의 어깨를 오싹하게 했다. 그는 조심스럽게 이불 속으로 몸을 뻗어 아내 곁에 누웠다. 하나하나 그들은 모두 유령이 되고 말 것이다. 늙어서 시들어 쓸쓸히 사라지기보다는 어떤 정열이 가득 찬 영광 속에서 저 세상으로 대담하게 사라지는 것이 한층 나으리라. 자기 곁에 누워있는 아내가 살고 싶지 않다고 그녀에게 말했을 때의 애인의 눈의 이미지를 어떻게 그토록 오랜 세월 동안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었을까 하고 그는 생각했다. 관용의 눈물이 그의 눈을 가득 채웠다. 그는 어떤 여인에 대해서도 자기 스스로 지금까지 그와 같은 감정을 결코 느껴보지 못했으나 이러한 감정이야말로 사랑임을 알았다. 눈물은 더 많이 괴었고 희미한 어둠 속에서 빗물이 뚝뚝 떨어지는 나무 밑에 서 있는 한 소년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 같았다. 다른 형상들도 다가왔다. 그의 영혼은 수많은 사자의 무리들이 살고 있는 지역으로 점점 다가갔다. 그는 그들의 걷잡을 수 없이 깜빡이는 존재를 의식했으나 붙잡을 수 없었다. 자신의 정체는 회색의 불가사의한 세계 속으로 사라져갔고 이러한 사자들이 한때 자라면서 살았던 실질적인 세계 그 자체가 허물어지며 줄어들고 있었다. 유리창을 몇 번 가볍게 치는 소리에 그는 창문 쪽으로 몸을 돌렸다. 다시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그는 은빛이 나는 까만 눈송이가 가로등 불빛을 배경으로 비스듬히 내리고 있는 것을 졸린 듯 지켜보았다. 서부로 여행을 떠날 때가 왔다. 그렇다. 신문이 옳았다. 눈은 아일랜드 전역에 내리고 있었다. 눈은 검은 중부 평야의 구석구석에 나무 없는 언덕 위에도 내리고 앨런의 늪 위에도 소리 없이 내리고 더욱 먼 서쪽 샤논강의 거칠고 검은 물결 위에도 조용히 내리고 있었다. 눈은 또한 마이클 퓨리가 묻혀있는 언덕 위 쓸쓸한 묘지의 구석구석에도 내리고 있었다. 비뚤어진 십자가와 묘비 위에도 조그마한 대문의 창살 위에도 메마른 가시나무 위에도 눈은 바람에 나부끼며 수북이 쌓이고 있었다. 우주 전체에 사뿐히 내리는 눈소리, 그들의 최후의 내림처럼 모든 산자와 죽은 자 위에 사뿐히 내리는 눈소리를 듣자 그의 영혼은 서서히 이으러져 갔다. 네, 방금 읽어드린 글은 제임스 조이스의 더블린 사람들, 죽은 사람들이라는 그 단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글귀였습니다. 맘리터의 1일 1낭독,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